안녕하세요. 통한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사주에 어떤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도대체 나의 어떤 인생 행로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사주를 태어났는가 한 번쯤은 다 상담을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을 타고 났느냐면 크게 나누어서 뭐 사업가냐 아니면 뭐 공무원 쪽이냐 뭐 공부 쪽이냐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 4~5살 정도가 되어서 사주를 아주 잘 판단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이 아이의 인생 행로를 제대로 판단해서 키운다면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엄마들이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실 때 보면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담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학교 갈 때, 고2나 고3 때 단지 뭐 다른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적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 아이 성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갈 거냐. 굉장히 이거는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쯤 되면, 요즘은 아이들은 사춘기도 빨리 오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할 때, 내가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성대로, 자기의 사주에 타고난 그릇대로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의 단점이 뭐냐면 집안의 내력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뭐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사가 되라. 또 우리 집안이 뭐 법조인이니까 너도 뭐 법학을 공부를 해라. 근데 아이들 어떤 자기의 적성이나 인생 행로나 그 아이의 타고난 그릇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꼭 학생들만 뭐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행로를 알고 간다는 거는 뭐 중학교 때나 요럴 때 제대로 알아서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따지면 격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사주의 그릇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똑같은 뭐 학교의 어떤 연구직으로 가더라도 뭐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를 좋게 표현한다면 뭐 학급 말단에서 뭐 중급, 그 다음에 진급을 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진급도 잘 안 되고 발전도 없고 항상 말단 사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 쟤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딱 지어주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구분을 할 때 요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을 잡아서 이 아이가 학교 쪽이나 교육 쪽이나 연구직 쪽이나 이렇게 갈 아이인지, 아니면 뭐 사업가 쪽으로 갈 아이인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유통이나 아니면 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 뭐 공무원 쪽으로 가서 뭐 진급을 해서 평생 직장운으로 끝나야 될 아이인지, 그 구분을 제대로 지어준다면 훨씬 우리가 누구든지 삶의 행로를 알고 간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사주의 그릇이 그 아이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서 어떤 행로를 가야 되는지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주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주의 어떤 전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뭐 너무 넘치는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오복은 다 안 준다 하더라. 그게 바로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 80% 정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흔히들 예를 옆에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뭐 우리가 사주에 보면은 가족관계, 건강관계, 그 사람의 직업, 뭐 사회성, 경제력,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한데 뭐 집에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나 뭐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뭐 아이가 조금 뭐 속을 새기면서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주위에서 보면 흔히들, 사실은 이게 살다 보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복은 다 안 준다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사주의 어떤 균형이 안 잡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의 그릇을 알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주 전체의 어떤 음양 오행을 따져서 균형을 맞추어 주면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왔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딱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되겠냐, 시험에 붙겠냐, 취직이 되겠냐, 뭐 결혼을 하겠느냐, 딱 요렇게 딱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좀 살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겠죠. 뭐 왜 결혼을 못하는지, 왜 취직이 안 되는지, 뭐 어떤 이유, 근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가야 되는데, 뭐 단지 시험에 합격하겠냐 안 하겠냐, 결혼을 하겠냐 안 하겠냐, 뭐 취직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답만 얻어가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조금 뭐 요즘은 세월이 좀 빨라졌죠. 사춘기도 빨리 오지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좀 들어가서 아이의 적성을 알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성격 개조라든지, 아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의 어떤 구분도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우리가 사주 용어로 신강 사주냐 신약 사주냐. 신강 사주는 누구든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요. 신약 사주들은 주위 사람들을 내가 따라야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되어져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어떤 사주의 그릇을 만들어 준다면은,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사주가 어떤 부분이 균형이 잘 안 맞는지를 알아서 잘 융화를 시켜서 간다면 이 아이가 뭐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좀 제일 말씀드리기가 잘못하면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가라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슈퍼마켓, 아니면 내 가게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사업, 큰 기업가의 어떤 소질이 있느냐, 그것도 어떤 사주의 어떤 그릇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사업가 사주를 가졌는데 어, 어, 뭐 슈퍼마켓을, 자기 건물을 가지고 가게를 가지고 요 그릇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떤 욕심을 부려서 크게 벌려서 굉장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어떤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그릇을 알고 그 자체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담을 쌓는데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큰 돌은
크게 하지만 큰 돌 사이에는 작은 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단단하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상급이든 중급이든 하급이든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어떤 그곳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작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어떤 사주 구성을 제대로 알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자기 그릇에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가 막혔고, 뭐 막힌 곳은 또 뚫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해 준다면 상담하시는 분이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내 그릇이나 내 사주의 흐름을 알고 간다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주의 균형이 불균형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주에 뭐 내 사주에 편인 인수가 너무 많다. 편인 인수가 너무 많으면 굉장히 자식들한테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아이가 지금 이렇게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버려놨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좀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분들 경우에 사주에 식신상관이 너무 많다 이러면 결국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없었다. 자기의 사주 그릇을 안다면 조금 적당한 거리와 어떤 조절이 필요한데, 뭐 그냥 계속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다가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식을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를 제대로 알고 간다면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조금 일찍 독립을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어느 방향에 따라서 사주에는 모든 게 우주의 어떤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TV 방송에 한번 신년 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옛날 김영삼 대통령 사주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왜 살아가는 어떤 형태는 틀리느냐. 그러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사람 사주도 분명히 똑같이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마 의문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고향이 저 밑에 경남 쪽이었지만 어, 서울에 와서 살았어요.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에 와서 살았고 또 부모님들의 환경도 많이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똑같은 사주를 찾았는데 그분은 어디에 살고 계셨냐면 마산에 굉장히 단칸방에 가정도 다 깨어지고 혼자서 어렵게 살고 계신 곳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만약에 서울 쪽에 와서 살았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렀을 때 10년 이상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너무 일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행한 생활을 한다면 정말 바르게 상담을 한번 해보셔서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집안에도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살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안 풀려서 제가 안산 서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또 과감하게 또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운이 따라줬죠. 그래서 안산 쪽으로 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게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게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내 사주의 그릇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내 사주의 균형이 어떻게 흐름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균형을 맞추면서 살다가 또 운이 같이 합세를 해준다면 좀 더 좋은 조금 더 질 높고 학급에서 중급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주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이 너무 안 풀린다,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린다 하면 사주의 흐름의 균형을 제대로 한번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내가 타고난 그릇이 분명히 있다는 거. 분명히 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임새가 주어지느냐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흐름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고 어려울 때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맞춰줬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홀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이 나쁠 때 운이 좋을 때 받아들이고 운이 나쁠 때는 좀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균형의 흐름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명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굉장히 이 공부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교육적으로 한번 이게 교육 학과목, 교양 과목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공부를 한 가정에 한 명씩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간다면 아마 촛불 하나가 전 산을 태우듯이 한 가정이 모여서 한 부락이 되고 한 부락이 되어서 또 뭐 한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불행한 일이나 사회적인 어떤 극단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주는 내 사주의 그릇이나 내 사주의 어떤 인생 행로의 흐름은 제대로 알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의 어떤 그릇을 잘 알고 내 사주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사주의 구획 정리를 제대로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